당신은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교육도 무료이고 기름값이 생수보다 저렴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 시스템 중 하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브루나이, 보르네오 섬에 위치한 작은 왕국으로 석유의 부가 이 나라를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한가운데에 있는 사치의 오아시스로 변모시켰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대한 금도금동,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주 가능한 궁전, 원시자연 속에 세워진 초대형 프로젝트들, 그리고 거의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에서 달리는 고급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루나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브루나이는 왜 세계와의 경쟁 없이도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브루나이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곳이 현대와 동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왕국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호 1. 금으로 도금된 왕국. 이 나라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외국 병원에 전용기를 타고 가며 단 1달러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화려함의 중심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왕궁인 이스타나 누르리만 궁전입니다. 1788개의 방, 257개의 욕실, 200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며 이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보다 3배, 영국의 버킹엄 궁전보다 4배 넓습니다. 모든 돔은 22K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는 동시에 5,00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호화로운 홀로 꾸며져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부는 금으로 장식된 궁전뿐만 아니라 각 시민의 식사와 수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운영되며 이는 수출의 90%를 차지합니다. 이 막대한 수익 덕분에 브루나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개인 소득세가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당신이 벌어들인 만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교육과 의료는 이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면 정부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지불하며 환자와 가족이 해외의 세계적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항공권과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객들이 놀랄만한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단 1달러의 상징적인 등록비로 시민들은 넓은 집을 받을 기회를 가집니다. 심지어 모든 가정이 고급차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0%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나라는 세계에서 자동차 소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각 가정은 최소 2, 3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원주민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복지 패키지를 받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시 열대, 우림 깊숙이, 이반족과 같은 원주민 부족은 오랫동안 자유로운 생활 방식과 독특한 신앙을 유지해왔습니다. 왕국의 관리 체계의 원주민 그룹을 통합하기 위해 왕실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조정 및 복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100m가 넘는 집합주택을 건설하고 전기, 수도, 인터넷 및 현대적인 학교 시스템을 열대우림 한가운데 완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 시설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는 부족 구성원들이 국가의 공식 종교인 이슬람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난족은 신앙의 가치와 전통적인 생활 습관을 지키기 위해 이 정착 모델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 속에서 고립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석유 예산으로부터 현대사회 복지 시스템에 깊이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모델에 참여한 공동체가 현대적인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푸난족은 여전히 원시적인 숲속의 전통적인 나무집에 살고 있습니다. 브루나이 국민들이 석유의 천국에서 살고 있다면 이 왕국의 수장인 사람의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이곳의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번호 2. 제왕의 호화로운 삶? 당신은 매일 다른 차를 타면 20년이 걸릴 정도의 자동차 착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 자산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국가 원수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극도의 부유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국왕의 사치는 믿기 힘든 개인적인 사치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머리를 자를 때마다 그는 좋아하는 미용사를 런던에서 브루나이로 1등석 비행기를 타고 초대하기 위해 20달러를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품격은 연회에서도 확립됩니다. 그의 50번째 생일에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가족과 손님을 위해 독점 공연을 초대하기 위해 기록적인 7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수십 번의 매진 공연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일 뿐 궁전 깊숙한 곳에는 0대 이상의 슈퍼카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 자동차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총 가치는 약 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프리미어 리그의 몇몇 축구팀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국왕은 600대 이상의 롤스로이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기록을 차지합니다. 또한 수백 대의 희귀한 페라리와 벤틀리도 소유하고 있어 자동차 애호가들은 책이나 잡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차들은 왕실의 요청에 따라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이 특별히 제작한 단 하나뿐인 모델이며 심지어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 휠림까지 순금으로 도금된 차도 있습니다. 이 자산을 보관하기 위해 이들은 엄격한 습도 조절 시스템이 갖춰진 거대한 창고에 보관되며 24시간 대기 중인 기계 전문가들이 모든 차량이 언제든지 시동을 걸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사치스러움은 지상에서 그치지 않고 구름 위로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늘을 날 때 국왕은 4억 달러 이상의 보잉 747 전용기를 사용하며 이를 하늘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비행기 내부는 압도적인 공간으로 세면대, 문 손잡이부터 욕실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고 정교한 라리크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왕실의 동물 사랑도 다른 차원의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구간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순종 폴로 경주마 200마리를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에어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브루나이의 열대 더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엄격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왕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왕은 국가보안군과 협력하여 특별한 보안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팔에서 온 구르카 전사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보안 인력으로 세계 군사 역사에서 용기와 절대적인 규율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상징인 쿠쿠리카를 항상 지니고 있는 전문 보안 인력으로 간주됩니다. 왕실이 이렇게 전문화된 보안팀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의 신중함과 위상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부유함이 궁전의 문 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3, 유일무이한 슈퍼 프로젝트들. 브루나이의 수도에서 가장 매혹적인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상마을인 캄퐁아야입니다. 이곳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임시 방편적인 지역이 아니라 브루나이의 영혼으로서 40개 이상의 마을과 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집들의 소박한 외관에 속지 마세요. 내부에 들어서면 시원한 에어컨, 대형 TV, 고속 인터넷이 있는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이곳은 학교, 예배당, 소방서, 심지어 수상 경찰서까지 갖춘 완전한 수상 사회입니다. 모든 상업거래는 저렴한 가격의 수상 택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강을 건너는 데는 단 1달러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지리학자들을 가장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브루나이의 단절된 지도입니다. 이 나라의 영토는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주에 의해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쪽의 템브롱, 지역 주민이 서쪽의 수도로 육로로 가려면 말레이시아 영토를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야 했고 여권의 도장을 찍는 절차를 4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왕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술타나지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30k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해상 다리로 어떤 국경도 통과하지 않고 두 땅을 연결하는 강철비단입니다. 궁전의 화려함과 완전히 대조되는 경험을 원하신다면 브루나이의 푸른 보석으로 불리는 울루템브롱 국립공원, 유루템브롱 내셔널파크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은 엄격하게 보호된 원시림 지역으로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의 가장 독특한 점은 높이 60m의 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캐노피 워크입니다. 이곳에 서면 당신은 푸른 숲의 바닷속에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 로열 리게레 뮤지엄을 잊지 말고 방문하세요. 이곳은 세계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브루나이 국왕에게 선물한 가장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도금, 마차에서부터 순수운으로 만든 도시 모형까지 이 박물관은 볼키아 왕조의 권력 외교망과 무한함부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브루나이가 두바이처럼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건축물들은 작은 왕국이지만 여전히 지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호란스럽거나 군중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가 인프라와 초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가운데 브루나이는 돈으로도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4. 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건축. 브루나이에서는 두 번째 부르즈 칼리파 타워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건축물들은 궁극적인 영적 공간을 존중하는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셀이 베가완 중심가에 도착하면 모든 공공건축물이 이슬람 사원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된 공통된 건축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건축의 한계는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사원입니다. 52m 높이의 화려한 금돔을 가진 이 사원은
모든 건축가들이 기준으로 삼는 최고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에 따른 높이 조절 덕분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항상 탁 트인 모습을 유지하며 고층 콘크리트 건물들로 인해 답답해지지 않고 영적 정체성이 뚜렷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역 가치를 높이는 일은 모든 상업 간판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집니다. 맥도날드나 KFC와 같은 국제 패스트푸드 브랜드조차도 아랍어로 큰 글씨로 적혀 있으며 중요한 위치에 배치됩니다. 심지어 고급 서비스도 종종 종교법에 맞게 조정됩니다. 가장 뚜렷한 예는 15억 달러 규모의 더 엠파이어 호텔입니다. 9개의 수영장, 전용 영화관, 순금으로 장식된 인테리어를 갖춘 이곳은 매우 높은 서비스 기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설은 특수 규정을 적용하여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서비스 기준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항상 이슬람 샤리아법과 일치합니다. 브루나이의 각 가정에 들어가면 보편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여왕의 사진이 주유 벽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 문화의 일환이며 모든 가정과 사업체가 왕실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한 공통 규정입니다. 독특한 점은 때때로 왕족의 사진이나 아내들의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남성은 균형 잡힌 생계 능력을 보장하고 첫 아내의 동의를 얻는 경우 최대 3명의 합법적인 아내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본질은 책임 있는 가족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으며 브루나이의 법률 시스템은 결혼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여 가족 구조의 지속적인 결속을 유지합니다. 부유한 많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브루나이에서는 궁극적인 권력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림, 질서, 종교의 철학은 브루나이 사람들이 매일 이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번호 5. 이상한 거리들. 이 왕국에서는 SUV의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이 가벼운 간식 한 끼와 비슷할 때가 있으며 만약 수도의 인도를 따라 경치를 감상하며 걷고자 한다면 화려한 자동차들 사이에서 유일한 이상한 생물이 될 것입니다. 석유에서 비롯된 분은 브루나이 국민에게 믿기 어려운 특권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름값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국내 석유 자원으로부터의 강력한 보조금 정책 덕분에 이곳의 휘발유 가격은 종종 생수 한 병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저렴한 연료비와 세계 최고 수준의 1인당 소득이 결합되어 이곳의 자동차 소유율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릅니다. 평균적으로 브루나이의 성인 한 명은 1대에서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차를 가지고 모든 가정에 차가 있다는 현상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버스는 극히 드물고 이 왕국에는 전통 택시 운전사가 약 30명밖에 없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개인 차량이 없다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마비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깊이 뿌리내려 있어 수도 반다르스리 베가완의 중심가에서도 보행자가 전혀 없는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인도는 때때로 장식용으로만 존재하며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것을 감히하지 않습니다. 교통의 사치스러움은 교육 현장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도 매일 개인 차량을 운전해 학교에 옵니다. 고등학교의 주차장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가 전시된 작은 자동차 전시회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의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주민들은 경적을 울리는 것을 매우 무례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몇 시간 동안 교통체증에 갇혀 있을 수 있지만 경적 소리는 절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행자에게는 절대적인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당신이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기만 하면 어떤 고급 차량도 즉시 멈추고 놀라운 인내심으로 길을 양보합니다. 이러한 차분함은 물질적으로 충분한 민족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브루나이를 자가 운전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번호판을 인식할 준비를 하세요. 이 번영하는 나라에서 자동차 번호판은 지위의 상징입니다. 이곳에서는 숫자가 적거나 반복되는 번호판을 경매에서 수만 달러에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름다운 번호판을 가진 보통 차가 일반 번호판을 가진 슈퍼카보다 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차와 차분한 삶의 이면에는 브루나이 여성들의 모습이 놀라움을 줍니다. 번호 6. 걸프 지역의 아름다운 여성들. 브루나이 여성들이 세계의 이목을 끌게 만든 첫 번째 요소는 교육 성과입니다. 세계가 성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동안 브루나이에서는 여성들이 대학과 전문학교의 전체 학생 수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남성이 기술 및 석유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브루나이에서는 머리에 스카프를 쓴 여성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시추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왕립병원의 수석 의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지식 노동력을 지배하기 위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관해서는 브루나이 여성들이 수돈 스카프를 최고의 사치의 상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국내 고급 브랜드에서 수작업으로 수놓은 실크 스카프는 1 0달러에서 3 0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루이 비통 핸드백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천의 가격일 뿐입니다. 왕실 행사에서는 이 스카프에 순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핀들이 추가됩니다. 특히 전통 결혼식에서는 브루나이 신부가 3억 킬로그램에 달하는 금으로 된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목과 왕관에 있는 금만으로도 고급 자동차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치스러움은 일상생활의 스타일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브루나이 상류층 여성들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한정판 핸드백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롤스로이스에서 차분하게 내리는 여성의 모습은 드물지 않으며 그녀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백상아리, 가죽으로 만든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복지 정책과 높은 소득 덕분에 브루나이 여성들은 매우 이른 나이에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소비자들로 런던이나 파리의 고급 스파에서 스킨케어 프로그램에 수만 달러를 기꺼이 지출하지만 고향의 도덕적 및 종교적 기준을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특히 브루나이 여성들은 매우 섬세한 행동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에서 극도로 차분하며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들이 소프트 파워를 강하게 행사하며 자녀 교육과 지출 관리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외모를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기반과 가족 및 국가로부터의 절대적인 재정적 보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브루나이의 사치와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그들의 식탁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브루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든 음식을 수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백 년 된 소박한 전통 음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호 7. 전통 음식 문화가 사치스러움을 압도하다. 브루나이에서는 고급 스포츠카가 길가의 노점에서 1달러짜리 밥을 사기 위해 주차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음식은 나시카톡, 나시케톡입니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국민 음식입니다. 브루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시카톡은 여전히 매우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멘트 종이에 쌓여있는 따뜻한 밥, 바삭한 튀긴 닭 한 조각, 그리고 매운 산발 소스가 이 음식의 영혼을 이루고 있습니다. 카톡 카로커이라는 이름은 예전 사람들이 밤늦게 밥을 사기 위해 판매자의 집문을 두드리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시카톡은 노동자 계층부터 상류층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택입니다. 나시카톡이 편리한 음식이라면 암부야트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사고 야자수의 심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들어진 암부야트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하지 않고 대나무로 만든 붙어 있는 젓가락 같은 도구를 사용해 반죽을 말아 야자 열매에서 만든 매콤한 소스에 찍어 삼키는 방식입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암부야트를 씹어 먹는 것이 그 맛을 잃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이는 가족을 연결해주는 음식으로 모두가 거대한 반죽 그릇 주위에 모여 앉는 자리입니다. 순수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에서는 돼지고기가 완전히 메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브루나이 사람들은 닭고기, 생선, 특히 양고기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고급 특산물 중 하나는 땅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숙성된 양고기 구이로 고기가 부드럽고 특유의 훈제 맛이 배어 있습니다. 후식으로는 보르네오 섬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열대 과일인 뚜리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반 두리안과는 달리 브루나이 두리안은 선명한 빨간색 또는 진한 오렌지색 과육을 가지고 있어 매우 매력적이며 독특한 단맛과 신맛, 그리고 일반 두리안보다 더 강렬한 향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음료를 한 잔 시도해보세요. 브루나이 사람들은 단 음료의 신봉자입니다. 그들은 매우 진한 커피나 녹차를 선호하며 짭짤한 크림, 연유 또는 휘핑크림과 함께 즐깁니다. 이곳의 한 잔의 차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설탕과 우유가 들어있지만 브루나이 사람들이 느긋한 왕국의 삶을 즐기기에 완벽한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한민족의 입맛을 보여준다면 축제는 브루나이의 영혼을 가장 잘 반영하는 곳입니다. 번호 8. 독창적인 축제들. 가장 크고 기대되는 축제는 하리라야 아이들 피트리, 하리라야 아이들 피트리로, 이는 라마단, 단식 월의 끝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 특별한 날 동안 이스타나 누를 이만,
궁전은 3일 동안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누구든지 정장을 갖추고 줄을 서기만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에 들어가 고급 뷔페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치의 절정은 남성은 국왕과 여성은 여왕과 직접 악수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어린이와 노인은 돌아갈 때 왕실의 도장이 찍힌 봉투와 기념 선물을 받습니다. 이는 볼키아 왕조가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매년 7월 15일에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브루나이는 화려한 조명과 금박으로 장식된 현수막으로 가득 차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축제는 2주 동안 지속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로 가득 차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브루나이 강에서 열리는 전통 보트 경주입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긴 보트들이 각 구역과 부족을 대표하여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축제의 북소리와 물의 소리가 어우러져 연중 다른 어떤 때와도 찾을 수 없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무함마드 예언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울리두 라술 축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려한 연회 대신 브루나이 사람들은 대규모 도보 행진을 통해 신앙을 표현합니다. 수만 명이 전통 의상인 바주 쿠룽베이유 쿠룽과 바주 멜라유 베이유 멜라유를 입고 중앙거리에서 함께 걸으며 종교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성가를 합창합니다. 이 순간은 브루나이가 단결하고 규율이 있으며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외부 세계의 혼잡함과는 완전히 분리된 모습입니다. 특히 만약 음력 설날에 브루나이에 있다면 흥미로운 문화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중국 커뮤니티는 여전히 활기찬 사자춤과 용춤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국왕과 왕실 구성원들이 종종 중국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는 걸프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세련된 다문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브루나이는 혼란과 폭발로 축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의 축제는 매우 규율 있고 고급스러우며 의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의 완벽한 질서 뒤에는 세계가 여러 번 논쟁해온 법률 체계가 존재합니다. 번호구, 절대적인 안전의 대가. 이 왕국에서는 재산의 안전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어 시장 한가운데에서 지갑을 잊고 두고 와도 잃어버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왕실 관리 시스템이나 사회적 도덕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발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2019년 이후 브루나이는 엄격한 샤리아 법률 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국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일부 오락 활동이 완전히 규제되고 제한됩니다. 알코올 음료의 사업 및 공개 사용은 전역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담배 또한 마찬가지로 관리 당국이 이 품목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높은 행정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이 법률 체계는 결혼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개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와 억제 조치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리 조치 덕분에 브루나이는 세계에서 법률 위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 기준과 강력한 신앙 기반에 따라 사회적 규율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거의 절대적인 안전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함은 매주 금요일 정오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상점과 서비스는 남성들이 성전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광객이라면 이 시간 동안 왕국 전체가 조용하고 신성한 공간에 잠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재 체계와 함께 정보통신 및 예술 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당국은 언론, 출판 및 방송 시스템에 대한 집중적인 방향 제시와 관리를 수행합니다. 연극에서 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및 예술 제품은 개인 문제, 정치, 신앙 및 특히 왕실 내부 정보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세대의 자율적인 자제의식입니다. 국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브루나이의 젊은이들은 국가 이미지와 전통신앙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언어와 이미지를 조정하는 데 항상 적극적입니다. 범죄가 없는 국가에서 평생 무료 의료와 교육을 받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인 즐거움을 포기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된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숨 쉴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번호 10. 철칙과 국경에서의 구멍 해제. 브루나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섬세한 행동 규칙을 철저히 익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금기시되며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대신 브루나이 사람들은 손을 가볍게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킵니다. 특히 종교적 관념에 따라 왼손은 기본적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돈을 지불하거나 음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함은 개인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부유한 나라지만 길에서 걷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무례하고 비문화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조차도 성대하게 축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건강이 신의 은총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소박하고 조용하게 축하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절제된 생활 방식과 샤리아법이 술을 완전히 금지함에 따라 브루나이의 밤문화는 매우 지루해집니다. 모든 상점은 일찍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이나 시끄러운 음악 장소는 없습니다.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2주가 말레이시아의 미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는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해 완벽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브루나이의 엄격한 규칙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은 바에서 자유롭게 모여 술을 마시고 고향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국경을 넘는 차량과 슈퍼카의 행렬이 너무 많아 세관에서 몇 킬로미터에 걸쳐 교통 체증이 발생합니다.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미리는 단순한 인근 마을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 금빛 왕국의 존엄성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르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 이웃 나라로 건너가서 겨우 맥주 한 잔이나 바에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러한 풍족한 삶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번호 11. 풍요 뒤의 상처. 이 적도 왕국에서 가장 큰 적은 자연재해나 범죄가 아니라 자동차의 편안한 시트와 음식 위에 두껍게 얹힌 치즈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이 부유한 만지역의 국가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건강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최첨단 의료 시스템과 환자를 해외로 이송하는 전용기까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루나이는 비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나라의 50% 이상이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브루나이를 동남아시아에서 비만율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웃 국가들이 영양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브루나이는 과잉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단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중독된 식습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지인들은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매우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디저트, 기름에 튀긴 음식, 그리고 커피에서 녹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음료에 치즈화하는 경향은 실제로 칼로리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연유와 크림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일상 메뉴에서 주요 성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칼은 바로 운동 부족 문화입니다. 개인 자동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은 브루나이 사회에서 걷는 습관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몇백 미터를 이동하기 위해서도 차를 타고 5분 걷는 것보다 차를 타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열대의 더위와 결합되어 사람들을 에어컨 아래에 숨게 만들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의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경고 상황 속에서 브루나이 정부는 대규모 공공건강 캠페인을 시행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원과 현대적인 보행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깊이 뿌리내린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이 시원한 슈퍼카에서 나와 태양 아래에서 걷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떤 석유 프로젝트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여유롭고 건강에 대한 경고가 있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으로 장식된 궁전의 평화로운 외관 뒤에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존재합니다. 브루나이가 현대적이고 부유하더라도 이 사회의 깊은 곳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고대의 두려움과 믿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번호 12. 믿음이 마법에 닿을 때. 이슬람이 국교이지만 이반족과 같은 일부 원주율 부족의 전통 문화 속에는 과거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어 매우 독특한 전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숲속에 위치한 고대 긴집에서는 고대의 전통 상징물들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둥 위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원주율 사람들에게 이 기념품들은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부족 전체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전투 기념물을 보존하는 것이 부족에게 풍성한 수확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비록 오래전부터 구습이 사라졌지만 이러한 기념품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인 내부 의식은 조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슬문화 자료에서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민속 이야기는 전설적인 인물인 페낭갈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는 보르네오 섬 지역에서 고대의 신비로운 학문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밤에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구슬 민속에 따르면 이 형상은 신비로운 요소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찾기 위해 나타납니다. 고대의 지역 주민들은 생활 공간의 안정을 위해 창문 주위에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를 두어 가족의 어린 구성원들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행운의 물건이나 전통 허브 오일에 대한 개념은 민속 습관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성분이나 희귀한 허브에서 추출된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이는 심리적 매력을 창출하거나 정서적 유대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일부 생활활동에서는 전통적인 안전기원 의식이나 민속 심리 치료법을 통해 원활함을 기원하고 압박을 해소하는 것이 원주율 문화 속에서 조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나이 사람들은 오래된 숲속의 고목에 대해 큰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된 고목이 자연 에너지의 원천이나 신이 거주하는 곳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무를 옮기거나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 에너지에 대한 허가 의식이 매우 정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고목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 방향을 조정해야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지며 이는 현대 건축과 고대의 자연 보존 사상이 독특하게 융합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전통과 민속 형상은 원주율 세계관과 오랜 구술 문화에 속하며 사람들에게 압박을 해소하고 자연의 광활한 공간 앞에서 안정을 찾는 심리적 치료법으로 기능합니다. 결론, 한쪽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한 화려함입니다. 다른 한쪽은 간소하고 규율 있는 삶을 살며 종교에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쪽은 기술, 석유, 현대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한쪽은 보르네오의 원시림, 고대의 신념과 이슬람 정신이 여전히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브루나이는 두바이 제2의 도시가 되기 위해 애쓰는 국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다른 부분과는 다른 고유한 삶의 리듬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브루나이를 바라볼수록 이 나라의 진정한 분은 단순히 지하 자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안정성과 질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브루나이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하지 않고도 절대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갖춘 국가가 진정으로 보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브루나이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다음 탐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